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죠. 그는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묘하게 변하는 태도를 느꼈습니다. 만나면 나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내 고민을 가볍게 넘기곤 했죠.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문득 이 사람이 과연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왜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관계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무거워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어쩐지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곤 하죠.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며 주변의 행복이나 성공조차 시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아도 온전히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의 불만을 늘어놓거나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단점을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감정적 의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하려 하며 과도한 위로와 지지를 요구하죠. 이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 시간을 빼앗고 감정적으로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늘 부정적이고 무거운 기운을 남기며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조차 쉽게 끊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그들과 만난 후에 남는 감정을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난 후 무거운 피로감이 밀려오고 스스로도 모르게 기운이 빠져 무기력해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점점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나 자신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상대방의 감정적 부담에 갇혀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로만 더해줄 뿐인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주변에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며 만날 때마다 비판과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히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아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상대의 결정을 돕는다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상대의 선택과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선택이 과연 맞을까? 너 그럴 능력이 있긴 한 거야? 같은 말을 던지며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부정적 의견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와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점차 자신감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과 대화할 때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를 살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이 더 나아진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점점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들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이들을 곁에 두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고 스스로의 결정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쌓여가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들의 시선에 맞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며 결국 자존감을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내고
대신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성장하도록 격려해 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내면에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흔히 외로움을 틈타 접근해 과도한 관심과 칭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려 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 자신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혹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안정성을 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몰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그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주요 신호는 관계 속에서 항상 내 탓 같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이후 스스로가 작아진 것 같고 의심스러운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마저 그들의 관점에 따라 바라보게 된다면 이미 가스라이팅의 틀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 인연을 유지할 때의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점점 무너져가는 동안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할 힘을 잃게 되죠. 그들은 결국 우리를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로 만들며 감정적으로도 계속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계는 조심스럽게 끊어내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 주변에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하며 대화의 중심을 항상 자신에게 맞춥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말하려 해도 중간에 말을 끊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며 대화를 자기 주도로만 이끌어가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늘 일방적이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의 주된 특징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나누려 할 때조차 관심을 두지 않고 대화를 일종의 청중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내심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반응조차 미온적입니다. 때때로 조언을 요청해도 자신의 경험이나 관점만을 내세우며 상대가 필요한 말을 들려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 하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상대에게 깊은 불쾌감을 남기게 만듭니다.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는 대화가 끝난 후의 감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씁쓸한 기분이 남기 쉽습니다. 나의 고민이나 기쁨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거나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단지 들러리로만 여겨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할 때의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무시당하는 기분은 결국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더욱 내성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멀어져야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때로는 친근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 중에도 그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듯 행동하면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라진다면 언제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냉정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중요한 도움이나 자원을 필요로 할 때마다 가까운 사람처럼 행동하며 그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지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은 이들이 진정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그들의 목적이 사라지면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신호는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자신의 문제를 나의 책임처럼 돌리는 태도와 도움을 받은 후 대가나 보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입니다. 대화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며 내가 필요할 때는 정작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이 관계는 이미 일방적인 착취의 형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지속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소모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의 이익을 위해 끌려다니는 동안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점점 더 무시당하고 마치 내 존재가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정을 가장한 이기적인 사람. 겉으로는 우정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높아지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마치 친한 친구 사이에서의 작은 부탁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무한히 끌어다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우정을 빙자한 일방적인 요구로 변질되며 상대에게 끊임없는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사이는 특별하니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을 이유로 다른 관계에서 허락되지 않을 요구를 하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죠. 일례로 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리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상대방이 거절하면 섭섭함을 표현해 죄책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며 끊임없이 상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신호는 그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느껴지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호적인 위로나 지지보다는 오히려 부담감과 피로감이 쌓여가며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만듭니다. 이런 관계에서 상대가 요구하는 것은 우정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자신을 위한 지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관계는 이미 불균형해진 상태입니다. 이들을 곁에 두면 우리는 진정한 우정 대신 일방적인 헌신만을 요구받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끌려다니는 동안 우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진심 어린 관계에서 느껴야 할 기쁨과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을 발견했다면 과감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와 함께하는 편이 우리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우정을 가장한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가차없이 정리해야 할 관계를 바로잡아야 비로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더 건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관계에서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가볍고 행복하길 바랍니다.